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중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중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가 됐다. 전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다. ADD 관계자는 레이더가 항공기와 연결해 재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체계 통합이다. 체계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다른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레이더는 미국이나 중국의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AESA 레이더는 소자의 숫자를 줄여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FA-50이나 함정에도 이번에 개발된 AESA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AESA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된다. 이후 지상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시험을 한다. 남세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근 기자 우리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제공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2일 밝혔다. 미국에 요청한 4개는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이다. 이들 기술은 우리 정부가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미국의 F-35A를 도입할 때 정식 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이들 4개를 제외하고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21개 제공을 F-35A 계약 사항에 반영했으며 미 측은 이들 기술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공군 총장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F-35A 계약 당시에도 그 기술 제공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 제3국에 의한 기술 협력 생산을 추진하고 IoT 지표와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 17일 방사청 국감에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위 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협조됐다면서 4가지 주력 품목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거절해서 유럽과 국제 협력을 통해 획득하고 국내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일부 기술은
현재 많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미측이 무기를 팔고 기술 이전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전투기 4개 기술 안 줘도 KF-X 사업 가능삼.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을 방산 수출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복제를 우려해 미국산 무기 부품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한국이 건드리는지 정밀하게 확인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4개 기술 이전 불발과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4개 기술은 2013년 FX 사업 경쟁 때 미국 로키드 마틴이 거부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최첨단 고가치 기술을 확보하려고 2014년 FX 절충교역 기술 지원 협정서에 미 정부의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MOA에 명시된 21개 기술은 오는 11월 초에 수출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합의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면서, 그러나 4개 기술 제공 여부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 제공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질타하면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방사청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4월 25일 4개 핵심 기술 아니라 통합기술을 다른 기술과 함께 요청했다가 4월에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까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8월 와서 국방장관이 미국 장관에게 협조 공문 보내고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아직도 한 장도 안 보내고 있다면서 국방부, 공군, 업체에서 이 부분 다시 미국과 협조해야 하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나 SCM에서 의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한창 준비 중이다. 미국 대군은 2012년부터 NGAD라는 이름으로, 미국 공군은 PCA라는 이름으로 각각 6세대 전투기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중이며, 일본도 5세대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ATDX, 일명 신신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F3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 중이다. 6세대 전투기에 가장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미국의 경우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기초 개념과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과정이고, 일본은 국제 공동 개발을 준비 중인데 유럽 각국은 6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개념과 초기 디자인까지 결정하는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치고 나선 나라는 영국이다. 지난해 7월 16일 영국이 공개한 템페스트는 현재 제작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 중에서 설계가 가장 진전된 팀에 속한다. 유럽 유수의 전투기 제작업체인 스웨덴의 사부가 먼저 템페스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탈리아 역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FCAS라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두 국가의 거대 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와 다소는 원래 서로 다른 콘셉트의 6세대 전투기를 연구 중이었지만 협의 끝에 공동 개발을 확정지었으며, 지난 2월 초에는 스페인 국방장관이 이 FCAS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했으니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팀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팀으로 정리된 셈이다. 중국도 6세대 전투기를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거대 항공기 제작사 중 하나인 청두 항공기 산업그룹 고위 관계자가 2035년쯤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와 별개로 현재 막 실전 배치되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A-20의 개량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세계의 흐름과 비교해 우리는 다소 갈 길이 먼 편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X 보라매는 지난 14일 부품 가공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제기는 2021년에 등장하지만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2026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중간 수준인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쓰고 보면 대한민국은 등장하자마자 최신 전투기보다 5세대 뒤진 전투기를 받고 10년만 지나도 5세대 차이가 나는 전투기를 만들어 순식간에 90화되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로 현재 등장하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대부분은 5세대 전투기를 확보 못하는 국가들의 자구책에 가깝다. 우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은 5세대 전투기인 F-35가 없고 영국의 경우 F-35B가 있으나 탑재량이 작고 항속거리가 짧은 문제가 있다. 5세대를 확보하는 것도 이기는 것도 어려우니 6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에 가깝다. 두 번째로 6세대 전투기의 개념과 모습이 너무 추상적이다. 유인기 무인기 합동편대, 레이저 무기, 초고속 비행, 장거리 비행 능력, 광대역 스텔스 능력 등 온갖 기능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래서 6세대 전투기가 기존 전투기를 무엇으로 능가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 개발은 항상 파멸적인 실패의 위험이 있다. 누군가가 먼저 해보지 못한 영역의 새로운 기술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세계 최고의 국방과학기술력을 가진 미국조차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간 5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쳤다. F-35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09년에는 군에 인도하고 2012년에는 전투 임무에 투입할 거라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에서야 처음 시리아에서 실전에 투입됐고 개량과 버그 수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의 6세대 전투기 타령에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다. KF-X는 매우 우수한 전투기 플랫폼이며 확장성이 있지만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령 레이저 무기의 경우 100kW 미만의 자체 방어용 레이저는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와 무인기에 탑재될 수 있어 우리 KF-X도 큰 문제 없이 장착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등장할 고출력 300kW급 레이저가 실용화된다면 발전 용량이 부족해서 KF-X에 탑재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MP, HPM 무기 등 광선이 아닌 전파를 활용한 차세대 무기의 경우 적을 공격하는 전파의 특성이 우리 KF-X의 전파 반사 특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KF-X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만 감히 KF-X 이후의 군용 항공기 로드맵을 제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KF-X의 성공적인 완성이다. 블록 1에서 완성되는 세미 스텔스 KF-X는 내부 무장창, 컨포멀 안테나가 없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A-18 슈퍼 호넷과 공중전 성능이 비슷하다. 블록 2에서 이를 보완하면 KF-X는 저렴하면서도 기존 전투기 대부분보다 공중전 성능이 뛰어난 극강의 가성비를 지니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FA-50에 KF-X에 적용된 각종 신기술, 즉 AESA 레이더와 MWR 장비, 국내 개발 유도무기를 적용해 성능을 높인다. KF-X와 FA-50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라인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KF-X의 성능은 5세대지만 설계 개념은 5세대 전투기와 다르지 않다. 설계 당시부터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스텔스 성능 강화가 매우 용이하며 최근 5세대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술과 장비가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설계된 4세대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 날개 모양 수정, 공기 흡입구 수정을 해도 스텔스 성능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KF-X는 다르다.
블록 2에서 내부 무장창과 컨펌을 안테나를 추가하고 블록 3, 4에서 공기 흡입구, 수직거리 날개, 엔진 노즐을 더욱 스텔스하게 바꾸면 적어도 형상 측면에서는 지금 이야기되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다. 6세대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전파 흡수 소재를 사용하는 것만 남게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KF-X의 복자형 때문이다. KF-X는 비행 훈련을 위한 복자형 비행기가 존재하는데 이 복자형 좌석을 무인 전투기의 통제나 전자전 임무에 투입하도록 개량할 수 있다. 스텔스성을 활용해서 정령공 근처에 진입한 다음 스텔스 무인기가 정령공 안에서 전투하는 방식은 여러 나라의 6세대 전투기에서 이미 연구 중인 기술이다. F-22나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좌석이 한 개뿐이라 무인 전투기와 같이 임무를 하려면 무인 전투기의 AI 수준이 크게 높아야 한다. 낙후된 항공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전투기를 만들 수준으로 성공했다. 우선은 한눈 팔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플랫폼인 KF-X의 발전 방향에 집중할 때다.